금정총리 범어사가 소장한 삼국유사 권사호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를 추진하며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의 스님들만을 위한 휴식 공간인 승가지대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진이나 진료를 받기 위해 일반 내원객과 함께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과 종단 지침에 따라 대면 행사가 허용된 가운데 강남봉은사가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코로나 위기 속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름종이 산하 사찰과 지역 소외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티베트 난민 돕기 전시회를 열고 있는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을 만났습니다. 전시회를 여는 이유와 달라이라마 후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정총리 범어사가 소장한 삼국유사 권사호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범어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목록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를 추진하며 기록유산으로서 삼국유사의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 후기 일현 스님이 편찬해 고대 사회의 역사와 문화, 종교, 지리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역사서로 알려진 삼국유사. 금정총리 범어사가 소장 중인 삼국유사 권 4에서 5가 보물 419-3호에서 국보 306-4호로 승격됐습니다. 부산 관할의 범어사에 보물은 8쯤이지만 국보가 처음이고 삼국유사가 어쨌든 국보로 된 거는 상당히 우리 범어사도 그렇고 우리 종단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8월 27일 국보 지정에 이어 범어사는 어제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보 지정서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범어사가 소장 중인 삼국유사 권 4에서 5는 전체 내용 중 5에서 9 편목인 의예, 신주 등을 묶은 것으로 신라 고승들의 행적, 효행과 미담 등을 담고 있습니다. 1394년 만들어진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는 조선 초기본으로 현존본 중 가장 빠르고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기존 지정본에서 누락된 29에서 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임신본의 교존과 보완, 조선 초기의 삼국유사 목판 복원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 자료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범어사는 삼국유사를 번역하고 다양한 특별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가 이제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아마 번역들이 나와져야 일반인들이 실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삼국유사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부산 지역 사찰에서 소장하는 최초의 국보 삼국유사. 범어사는 국보 승격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를 추진하며 기록유산으로서의 삼국유사의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의 스님들만을 위한 휴식 공간인 승가지대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진이나 진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스님들을 위해 마련한 건데요. 일반 내원객과 한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 내 승가지대방. 센터를 찾은 스님들이 건강검진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검진이나 진료를 받기 전 신문을 보며 기다리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일반 내원객과 한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 스님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다른 병원 갔을 때 보면 뭐 이런 방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하기도 좀 불편하고 여름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좋네요.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스님들 쉼터 겸 해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게 돼 있는 게 너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너무 좋습니다. 승가지대방은 스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식 공간입니다. 각종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제가자들과 대기 공간을 분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놨습니다. 또 비구니 스님들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스님 전용 탈의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받고 쉬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건강증진센터 내 그런 지대방을 만들게 됐고요. 그게 꼭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아직 잘 홍보가 조금 덜 돼 있는데 그냥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스님들도 기다리시는 동안 거기서 충분히 쉬시고. 동국대 일산병원은 승가케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승가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검사부터 회복, 안정까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만을 위한 검진 전용 병실 2인실과 VIP 병동 특실 등을 운영해 스님을 위한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교 종단 스님은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 어떤 수행 정진을 위한 함께 우리가 동국대 병원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스님들께서 또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여 명의 불자와 동국대 동문들의 힘으로 지난 2005년 개원한 동국대 일산병원. 저명한 교수진과 최신 의료 장비로 고령화 시대 스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과 종단 지침에 따라 전국 사찰의 대면 행사가 허용된 가운데 강남 보건사가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실내외 인원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하며 진행됐는데요. 주지 원명 스님은 코로나 위기 속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종단 지침에 의거해 산문 출입 제한 등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강남 봉은사. 초하루 법회로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도심석 고찰이 마스크를 쓴 불자와 지역민을 반깁니다. 지난 14일 조계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어제부터 이어진 사찰 대면 행사의 재개와 함께 실내 50인 이내, 실외 100인 이내로 허용하는 사항 등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습니다. 이에 봉은사는 이전과 변함없이 꼼꼼한 발열 체크와 인적 사항 기록을 시행했고 기도 시 마스크 착용과 1m 이상의 개인 간격을 준수했습니다. 또 실내 공간의 수시 환기와 법회 전후 철저한 소독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량 정비와 공동체 위생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금방 사라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로 다 같이 협동하고 인내심을 내어서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합치면 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불자지만 제가 고마운 게 너무 말씀을 잘 따라주셔서. 주지 원명 스님은 초하루 법문을 통해 코로나 위기 속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도의 공덕이자 어머니이고 일체의 좋은 일들을 길러내는 만큼 이를 통해 바이러스 종식을 향한 수행과 깨달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심이 없으면 번뇌망사가 같기에 천천히 가더라도 불자로서 경험하는 믿음과 실천은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는 거 아니라 깊은 신심을 가지고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내 가슴 깊숙이 새겨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닥쳤을 때 부처님 말씀이 탁 생각이 나요. 이어 원명 스님은 믿음의 공덕을 향상의 열매로 비유하며 이는 수행자의 화두 참고이자 어떠한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깊게 믿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려면 이러한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불자와 지역민을 다시금 맞이하며 참된 믿음의 가치를 전한 강남 봉은사. 사찰이 보여주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서로 간의 배려는 코로나 청정지대를 약속하는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관음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하 사찰과 지역 소외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관음종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하 사찰과 지역 소외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관음종은 어제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가 소재하고 있는 숭인 1, 2동에 마스크 1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관음종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세를 반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 숭인동 1, 2동의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동민들에게 다 주면 좋겠지만 그런 입장은 못 되고 독거노인이라든가 한가정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집에는 마스크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더더욱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에 관음종 총무원에서 지역 동사무소는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관음종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관음종이 전달한 마스크는 숭인 1, 2동의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또 전국 산하 사찰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도 마스크 150박스를 전달하고 택배를 통해 각 사찰에 배송됐습니다. 개수로는 모두 12,500개 마스크가 전달됐습니다. 농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 마스크뿐만 아니고 기존에도 정기적으로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마스크를 이제 수령을 해가면은 우리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소 완화되면서 이날 초하루 법회가 일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걱정보다 믿음으로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홍파 스님은 전 세계가 겪는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끄달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 마음이 헷갈리잖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한 그러한 믿음을 간직을 해야 이 세계인들이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절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법회가 재개됐지만 관음종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거리두기는 물론 공양도 떡으로 대체하며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이 부산 서구에 건립 중인 정제시민당 상량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은 지난 16일 부산 서구에 위치한 정제시민당 신축 현장에서 통리원장 회정정사, 부산교구청장 진광정사, 정제시민당 주교 지우정사와 5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상량불사를 봉행하고 불사가 원만 회양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지난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부산 지역 각 시민당 건물들이 많이 낙후되고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두의 원력으로 복된 성전으로 거듭나게 돼 매우 기쁘며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제시민당은 연면적 642제곱미터,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법담실, 2층은 시민당과 자성학교, 3층은 사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전문가 양성과정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천도 스님은 지난 16일 울산대학교 사업단 교육센터에서
울산 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 숲사랑 운동 등이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전문가 양성과정 제1강의 진행자로 초청돼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살림 실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천도 스님은 최근 한반도를 덮친 긴 장마로 인한 수해와 초강력 태풍 등은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한 인과로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구를 살리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이론과 명상을 겸해 진행됐으며 기후위기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40여 명의 신청자들은 2주간의 교육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받습니다. (20년) 넘게 티베트 스님들과 교류하며 후원하고 있는 스님이 계십니다. 바로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 스님인데요.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진옥 스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경희미술관에서 티베트 난민돕기 전시회를 열고 계신데 네. 어떤 전시회인지 이 전시회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한국은 그나마 많이 잘 잡고 있어도 사실 어렵거든요. 인도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티베트 난민들은 더 어렵고요. 자국민도 보살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인도는 그러나 티베트 난민들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도 별로 없고 또 특히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난민들 사이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코로나를 우리나라처럼 진단 기체로서 또 이렇게 발견하고 또 진단해내고 또 분리해내고 또 의료진들의 방호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산소호흡기도 있어야 되고 또 격리시킬 수 있는 격리병동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이분들을 신속하게 좀 재정적으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정적으로 도우려고 그러니까 제가 돈이 좀 많으면 돈을 바로 보내겠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전시회를 해서 돕는 것이 어쩔까 하고 이제 전시회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님께서 그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 80여 점을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내년 2, 3월에 예방주사가 나오면 좀 다 맞춰드리려고 생각을 그때 맞추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진단에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품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한 100작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 내용은 내가 그냥 옛날부터 그리고 싶은 거 자유롭게 그리다가 버리고 했던 그런 작품들인데 어떻게 김양수 화백이라는 분이 한번 보시고서는 자꾸 전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전시를 그런 생각 별로 없다고 안 했는데 작년에 티베트 난민들의 양로원을 좀 도와야 되겠더라고요. 네.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품고 있는데 김화백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경상도 말로 별죽스럽게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전시회를 갖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안에 작품들은 제가 평소에 관상했던 거 또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좀 더 그림으로서 이렇게 법문 대신에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이번 작품도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티베트 스님들과 20여 년 넘게 교류를 하고 계신데 네. 티베트와는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건지도 궁금한데요. 옛날에 열반하신 우리 송항사 보성 방장 스님께서 하루 전화가 오셨더라고 새벽에 나하고 어디 좀 갑시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달라이라마 좀 뵈러 갑시다 그랬어요. 나도 좀 끼워 주십시오 해서
가서 한 20년 전에 존자님을 뵀어요. 뵀는데 뵙고 한 5분 만에 그냥 조금 존자님께서도 이름 위에 들어얹힌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한 5분 만에 그 생각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배로 가다 보니까 티베트의 그 스님들의 어려운 점도 알게 되고 난민들의 힘든 점도 이제 알게 되고 내 법을 갖다가 도움받는 대신에 내가 조금이라도 뭘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제 돕게 됐고 인연이 그렇게 해서 됐고 그건 법의 행제들이니까 네. 참 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로 티베트를 가보신 건데 네. 티베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 어떤 거가 티베트는 있을까요? 이제 우선 국적이 없어요. 네. 난민이에요. 인도 국적도 갖지도 않고 난민이에요. 난민들은 세금도 안 내지만은 또 세금을 낸 국가로부터 실제로 그 국가로부터 보호도 못 받고 있는 예를 든다 그러면 티베트 난민이 우리나라에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입국 비자를 밟아야 돼요.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상업적인 것도 잘 안 되고 생활적인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오로지 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또 나가서 법을 가르치고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로 인해서 나란타 대학이 한 2000년 전에 그 전승되어지던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참 행운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스님께서 직접 보신 달라이라마 존자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한마디로 도인이죠. 도인이시고 도인이란 말은 욕심을 떠난 분이다. 그런 이욕존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언제 정도에 당신이 욕심을 다 떠났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39에 그렇게 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행위 전부 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 하나 일어나는 거, 심지어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중생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다. 나는 안 그렇거든. 지금도 맛있어서 먹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른은 일체 모든 행과 심지어 잠을 자는 것까지도 중생을 위해서 내가 잠깐 피곤을 풀고 해야 되겠다고 염려버리심이 되는 것은 언제 정도 됐을까 하니까 50살 때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네, 달라이라마 존자가 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달라이라마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 사람들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모르고. 첫 번째 달라이라마 제도에 대해서 정치적 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당신이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건 제도를 폐기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시켜서 그 정치 지도자로서는 이미 정치 제도로서는 맞지 않다라고 당신이 판단하신 거예요. 하시고 정치로서 달라이라마의 지도자는 정교 일체로서는 하지 않겠다고 이미 포기하셨고 그게 수상이 선거에 의해서 따로 뽑혀 있습니다. 네. 그건 삼동 림포체고 지금 또 다른 분이 당선돼서 살고 계시고 그러나 보살로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달라이라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후계자로 생각을 하시는데 후계자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음 생에 오셔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생에 당신이 오셔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정치적 후계자하고 종교적 후계자를 갖다가 자꾸 섞어가지고 정치적 후계자의 말씀을 언론 같은 데서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쭤봤어요. 달라이라마 당신께서 그 보살로서의 그 내생을 포기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 보살로서 내 역할은 다음 생에 와서 꼭 하겠다. 그 어떻게 해서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대들이 원하면 나는 언제든지 오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달라이라마 존자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티베트 난민 돕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이번 전시회에 대해서 이타심을 발현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종교인의 자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큰 울림으로 회양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